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0강 시간으로서 산,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4. 건축법의 적용, 비적용 지역과 적용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입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라는 건 뭐냐면 건축물에 봤을 때 유사한 구조나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걸 말합니다. 자, 용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그리고 이용 목적, 어떻게 이용하려는 건지, 이용 목적, 그리고 형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구분한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그러면 그러한 용도에 갖고 건축물의 종류를 나눕니다. 자, 건축물의 종류, 28가지가 나옵니다. 건축법에는. 이 건축물의 종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이니까 혼자 있는 주택을 말해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을 합니다. 자,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4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구주택. 그리고 네 번째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자, 공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단독주택은 그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다 단독주택의 형태를 가졌으면 단독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다중주택,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다 갖춘 주택을 말하는데 첫 번째 요건은 학생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자, 첫 번째 기호. 여러 학생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각 시별로 욕실은 있을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독립되지 않은 거죠. 독립되지 않은 것. 그리고 세 번째,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자,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인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만 다중주택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다가구주택. 자, 이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같은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것. 자, 첫 번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물론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자, 다가구주택. 첫 번째는 3계층. 자, 3층 이하라는 얘기죠. 3계층 이하일 것. 자, 두 번째는 한 개 동일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자,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세 번째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가구 주택은.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자, 우리가 사는 주택, 아파트가 다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근데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자, 공동주택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두 번째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세 번째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네 번째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하고 공동주택의 종류는 여러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주택이 아닌 거 찍을 수 있고 단독주택이 아닌 걸 이렇게 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핵심이 그거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자, 5계층. 5층 이상이면 그냥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층 이상이면 다른 규정이 없어요. 그냥 5층 이상인 것. 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1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것. 자,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초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4개층. 자, 4층이죠. 4층 이하. 5층 넘어가면 그냥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5층. 뭐 바닥 면적 상관없이. 자,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자,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자, 4개층 이하. 자, 4층 이하는 똑같죠. 연립이나 다세대나. 근데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이건 초과.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요것만 달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연, 초, 세, 하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하죠. 왜냐면 다가구 주택이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고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대 규정이 없어요. 다세대 주택은. 근데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라고 딱 규정이 밖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학교에서 쓰는 기숙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숙사는 학교의 학생 또는 공장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래서 학생 복지 주택을 포함을 합니다. 기숙사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종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한 8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입니다. 일용품이라면 뭐 식품, 자파, 의류, 안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말합니다. 물론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두 번째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등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외에도 한 5가지가 더 있는데 교재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보다 더 많습니다. 한 총 18가지가 되는데, 그중 중요한 거 앞부분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장. 공연장에는 극장, 영화관, 비디오 감상실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종교 집회장. 교회나 성당 등을 말합니다. 역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영업소.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고요. 네 번째, 서점. 서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말한 4가지 외에도 한 14가지가 정도가 더 있고 총 18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첫 번째,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세 번째, 관람장, 경마장이나 경륜장 등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전시장,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 등을 말하고요. 5번째는 동물원, 식물원을 말합니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번째,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은 첫 번째, 종교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종교 집회장, 역시 종교 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을 말합니다. 이때의 종교 집회장 역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7번째. 판매시설이에요.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뭐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또는 상점 등을 말합니다. 자, 8번째. 8번째는 운수시설입니다. 운수시설. 운수시설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객 자동차 터미널. 두 번째, 철도시설. 세 번째는 공항시설. 네 번째는 항만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9번째입니다. 9번째, 의료시설. 의료, 병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시설. 첫 번째, 병원. 병원에는 뭐가 있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격리병원이 있습니다. 격리병원에는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이 해당이 됩니다. 10번째,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하고요. 첫 번째,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교육원. 세 번째, 직업훈련소. 네 번째, 학원. 다섯 번째, 연구소. 여섯 번째, 도서관 등이 바로 교육연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번째는 노유자시설이에요. 노유자시설. 자, 노유자시설에는 노는 노인, 유는 유아, 자는 사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동 관련 시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의 아동 관련 시설이 되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물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도 노유자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12번째. 12번째는 수련시설이에요. 수련시설. 수련하는 시설. 그리고 13번째는 운동시설. 14번째 업무시설. 15번째 숙박시설. 16번째 위락시설. 17번째는 공장. 18번째 창고. 19번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다음은 이제 20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자동차 관련 시설. 자,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 역시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워낙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째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22번째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번째는 교정 및 군사시설. 24번째 방송통신시설. 25번째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25번째는 발전시설. 자, 그리고 26번째 묘지 관련 시설이 나옵니다. 묘지 관련 시설. 자, 묘지 관련 시설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화장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세 번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자,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묘지하고 자연장지에 부속된 거죠. 그럼 부수되는 건축물은 묘지 관련 시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째는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관광휴게시설. 그리고 28번째가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다만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장례식장 있죠? 병원에 부수되는 것. 그거는 따로 그 의료시설에 들어가고, 그 외의 장례식장은 바로 그냥 독립된 장례식장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자, 이렇게 건축물의 종류 그 첫 번째부터 28번째까지 알아봤고, 다음은 건축법의 적용, 비적용 지역과 적용 제외 건축물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법의 적용, 비적용 지역과 적용 제외 건축물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전부를 적용. 자, 건축법 전부 적용하는 겁니다. 전부 적용.
그런 지역. 자, 건축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지역은 첫 번째 도시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은 첫 번째 도시지역.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동읍. 세 번째 동읍의 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섬인 경우에는 다만 섬인 경우에 인구가 50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자, 적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적용하지 않는 지역 첫 번째. 자, 적용하지 않는 지역. 어떤 지역이냐? 바로 도시지역, 이거 외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자,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요것이 아닌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용하지 않는 건축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 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그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 그리고 제51조, 제5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는 44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도 적용하지 않고요. 세 번째 제46조 건축선의 지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제47조의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도 적용하지 않고요. 다섯 번째 제51조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제57조의 대지의 분할 제한도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규정을 여섯 가지 정도의 44조, 45조, 46조, 47조, 그리고 51조, 57조 이 여섯 가지 정도의 규정을 비율까지 있죠.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교재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용 제외 건축물이 있어요. 적용 제외 3 해갖고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암기하기 쉬우라고 제가 중요 글자만 따서 적어놨습니다. 문철고건. 자, 문철고건. 그래서 문은 문화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문화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된 문화재, 또 가지정, 임시지정이에요. 가짜가 들어가면 가등기, 임시등기 하듯이 가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철. 이거 철은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운전보안시설, 두 번째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세 번째 플랫폼, 네 번째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들이 다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철도. 세 번째 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말합니다. 역시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 네 번째 컨인데 건이라고 했어요. 문철고건 암기하기 쉬우라고. 이건 컨입니다. 컨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해창고 그리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자,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라 하더라도 근데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해서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기 쉬우라고 앞글자 문철 고건 꼭 요걸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자, 먼저 건축위원회. 자, 이 건축위원회는 이 건축위원회 설치자, 누가 설치하는가? 건축위원회 설치자, 설치하는 곳을 말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바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두 번째 시도지사, 그리고 세 번째 구청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장이 두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라고 그래요. 이거는 중앙건축위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인데 시도건축위원회고, 시군 구청장이 시군구에 두는 것은 이 자치구입니다. 이거는 역시 지방건축위원회로서 시군구 건축위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은 중앙건축위원회,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의 마지막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자, 운영자 첫 번째 누가 운영을 하는가? 이 건축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입니다. 자, 운영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건축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각종 소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자, 소위원회 또는 요 분야별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운영을 하는데, 다만 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만큼은 누가 운영을 한다?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아까 뭐라 그랬죠? 중앙이죠. 바로 중앙건축위원회예요. 중앙건축위원회에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건축위원회 있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그리고 그 외 분야별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등을 하고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건축위원회 안에 여러 분야별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야별 건축위원회 중에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만큼은 어디 있다? 그거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제30강 시간이었고,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건축법 적용 비적용 지역, 적용 제약 건축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